예,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비트 단위 연산자는, 말 그대로, 10진수나 16진수 요런 수들을 우리는 이제 연산을 할 때, 비트 단위로 바꿔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트 단위로 바꿔서 그걸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어, 많은 것들을 비트 단위 연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좀 활용도가 높은 거는 요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 논리 곱이나 엑소올 연산 이런 것들은 암호 알고리즘 하는데도 좀 연산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비트 단위 연산 자체가 워낙 빠른 연산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어, 빗, 컴퓨터가 비트 단위 연산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못지않게 사용자가 비트 단위 연산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빠른 진행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코딩할 때는 십진수로 많이 사용하겠죠. 우선은 숙달하는 단계니까 많이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는 피연산자만큼 모든 것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결과를 어, 2의 n승만큼 곱해주는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피연산자에 그러니까 5면 5의 5 비트 연산 1이면 5 곱하기 2의 1승이니까 1승이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예, 2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되고요. 5의 비트 단위 연산 2 하면 5 곱하기 2의 2승이니까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20이 나오겠죠. 역으로 오른쪽 연산자는 비트 다르기 연산자는 2의 n승만큼 나누기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똑같아요. 2의 n승만큼 나누기를 하는데 왼쪽 피연산자의 모든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왼쪽은 0으로 채우는 0으로 채웁니다. 즉 음수 그러니까 제일 앞비트를 음수 비트로 쓰지 않고 음수 마이너스 플러스 요런 이제 비트를 쓰지 않고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면 한번 체킹을 해봅시다. 자, 한번 보시면 그래서 비트 단위 연산하는 거 좀 봅시다. 그래서 OX라고 하는 거는 16진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6진수 15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1, 2, 4, 8, 16이니까 16에 5를 더 플러스한 거잖아요. 이렇게 10진수로 보면 값이 어떻게 되냐면 16이 20에 21이네요. 21이고요. 그 다음에 21을 OX 공사니까 1, 2, 4, 4잖아요. Shift AND 연산이네요. 이거는 AND 연산 4 했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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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묶이니까 1인 것만 계산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얘는 AND 연산을 했을 때 예, 0, 0, 1이니까 1, 2, 4 결과가 4입니다. 4. 그래서 20일에 엔드 연산 4는 결과가 4가 나옵니다. 결과가 4가 나오죠. 자, 요거는 5월 연산이니까 요거 21이죠. 21이고 요 봅시다. 얘 1이죠. 0, 1이니까 1이죠. 1, 0이니까 1이죠. 0, 0이니까 0이고 1이죠. 그러면 값이 지금 OX 17인데 17은 16에 플러스 7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 16에 플러스 7 한 거니까 23이 나왔네요. 맞는가 봅시다. 1, 1, 2, 4, 8, 16에 20에 2, 1 플러스 하니까
3을 플러스하죠. 그러면 23이 나오네요. 예, 23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특징들이 있는데요. 논리 연산의 논리곱 연산과 동일하게 동작하고 특정 비트의 정보를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요 정보에서 내가 0.04번째의 비트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걸 가져와요. 요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피연산자에서 어, 내가 뭐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0이었으면 0이잖아요. 맞죠? 네, 얘가 1이었으면 얘가 1이었고 얘가 1이었으면 얘가 자리가 있었으면 그거를 판단하니까 얘가 4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특정 밑의 정보를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정보가 0일 때는 0으로 반납하고 1일 때는 1로 반납을 합니다. 그 특정 비트만 타켓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추출할 때. 그리고 요거는 비트 단위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의 논리학 연산과 동일하게 동작하는데 특정 비트의 정보를 1로 변환하고 싶을 때 씁니다. 즉 지금 15인데 15에서 비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비트에 값이 없죠. 값이 없어요. 값이 없는데 그 자리에 피연산자로 5월 연산을 하니까 그 자리에 1이 채워지죠. 그러면서 그 자리가 1로 채워지는 특정 비트를 1로 변환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지금 15에서 특정 비트 다른 건 모르겠고 특정 비트 이 정보에서 특정 비트 요 세 개를 다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 봤을 때 1이죠. 1이 되죠. 1이 되죠. 11이니까 1이고 11이니까 1이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어쨌든 두 번째 피연센자의 우항에 있는 값에 의해서 그 값은 0이 됐든 1이 됐든 무조건 1로 세팅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비트 정보를 1로 변환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 마스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음, 그래픽스에서 마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많이 어, 값들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우거나 불로하거나 값을 채우거나 뭐 이런 거. 사실은 내가 이 비트를 요 비트 요 비트 요 비트를 만약에 지우개라고 치면 검은색 지우개라고 하면 이 검은색 지우개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만 딱 위에다 대입해 버리면 다 1, 2 돼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검은색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 프로그램 코딩,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 AND OR 연산을 좀 복잡하게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퍼미션 체크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OX01과 02와 04를 우리는 권한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와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OX01은 읽기 권한이고요. 이진수로 0.001이고요. 그다음에 쓰기 권한 OX2는요. 여기에요. 그다음에 OX4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진수로 실행 권한이 있고 읽기 권한이 있고 쓰기 권한이 있다. 그러면 권한을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all로 나의 퍼미션에 all로 넣게 되면 아까 여기 보시면 얘가 뭐예요? 특정 비트를 1로 주고 싶을 때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싶으면 all 연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읽기 권한 추가할 때는 read permission을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쓰기 권한 주고 싶으면 write permission을 주고, 그다음에 실행 권한을 주고 싶으면 execute permission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퍼미션을 확인을 할 때,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특정 BTS 정보를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죠. 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AND 연산으로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1이 된다면 얘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코딩을 또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은 코딩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숙달을 하는 게 낫겠죠. 자, 퍼미션 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챕터 2의 뉴의 자바 클래스의 퍼미션 체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지금 이제 요거를 손 코딩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코딩을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한 5분 정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좀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좀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퍼미션 체크를 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네, 같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눈에 익숙하게 5분 정도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5분 정도만 코딩을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코딩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 5분 동안 잘 보셨던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코딩을 할 때는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미션 체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public void main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각 권한을 만드는 그런 변수들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read permission, write permission, execute permission, user permission은 최종 내가 퍼미션을 갖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트 단위 연산을 하기 위해서 예시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read permission에 OX라고 넣게 되면 16진수 01이에요. 그리고 16진수 02, 16진수 04를 놓고 있습니다. 자, 01은 이진수로 이렇게 되죠. 0001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2는 00010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00은 4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앞에 111이라고 이제 만약에 값이 1로 세팅됐다면 세 개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리눅스에서 가지고 있는 퍼미션 체계입니다. 파일의 접근, 파일의 실행, 파일의 그다음에 수정 뭐 이런 권한들을 갖게끔 해주는 게 이제 리눅스의 권한 퍼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때 이제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 마스크 같은 애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얘가 실제로 현재 우리 유저 퍼미션을 하나 주자란 거죠. 자, 주는 방법은 자, 유저 퍼미션은 값을 뭘 가지고 있죠? 유저 퍼미션은 자, 0을 갖고 있습니다. 0을. 0000. 거기에 리드 퍼미션이라는 걸로 5월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건 반대죠. 반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얘와 얘가 연산이 돼서 결국은 연산의 결과는 0001이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PT를 잘 고민해 보시면요. 자, 비트 단위 연산에서 논리 연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특정 논리 연산의 5월 연산은 특정 비트 정보를 1로 변환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read라는 권한을 0001이라고 하면 0001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퍼미션 권한에 0001을 5월 연산으로 해버리면 권한이 하나 추가되겠죠. 권한은 하나 추가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코딩을 좀 보시면 실행을 해볼까요? 음, 실행을 해보면 자, 읽기 권한 추가 후 0, 1이 됐습니다. 나의 유저 퍼미션의 권한이 0, 1이 됐어요. 그리고 이진수로는 0001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좀 특이하게 나오는 문법이 하나 나왔죠. 프린트 F라는 문법이에요. 요거를 이 퍼미션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대입됩니다. 대입돼요. 사실은 요 OX가 16진수라고 했죠. 16진수. 이렇게 변경해도 돼요. 진수.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자, 16진수 01이라고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문법에서는 OX가 16진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유저 퍼미션을 대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저 퍼미션은 16진수로 대입하겠고, 그 다음에 두 자릿수만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0, 1을 넣은 거예요. 프린트F에서. 이거 C 언어의 프린트F 문법하고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C언어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F 문법의 특징들을 여기서 시스템 out.printf에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C언어에서. 아직 자바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셔야 하는데 요게 좀 복합적이죠. 되게 복잡하죠. 우선 유저 퍼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값을 뭘 갖게 되겠습니까? 유저 퍼미션이라고 하는 요저 퍼미션은 0001 그러니까 마지막에 1이라는 값을 10진수로도 1이죠.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유저 퍼미션 1을 갖게 되면 integer to binary string이라고 해가지고 1을 갖게 돼요. 1을.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1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1010이 됩니다. 자, 즉 10의 이진수 요거는 10이라는 정수의 이진수를 스트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요. 자, 10을 이진수로 표현해 줍니다. 어, 10, 10으로 표현해 줘. 근데 그냥 이진수 10, 10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문자열 10, 10으로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10, 10이 이진수 10, 10이 아니라 이진수를 표현하는 10, 10이긴 한데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얘는 문자열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의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가중치나 상수의 가중치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가 10, 10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인티저 파스 인트에 10, 10의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요. 얘가 정수화됩니다. 정수. 그러면 정수에서는 10, 10을 뭘로 보냐면 1010으로 보죠. 1010. 그리고 1010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을 하고 그리고 04는 뭐냐면요. 네 자릿수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10까지만 표현해요. 만약에 얘가 10이 아니고 1이었으면 00, 01, 네 자릿수로 이렇게 표현해 줬을 겁니다. 아까 보니까 네 자릿수로 표현해 줬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실제로 표현되는 거는 10, 10이 10, 10, 이진수 10, 10이라고 보기보다는 1010을 네 자리로 표현해 준 거고 우리는 보기에만 그렇게 어, 1010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기에는 그냥 1010이라고 표현하겠죠. 이진수 1010. 단순히 보기 위해서 프린트F로 형식을 이진수로 이진수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의 약간의 편법을 쓰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표준 이제 프린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우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권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유저 퍼미션이 들어갔잖아요. 유저 퍼미션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1이겠죠. 1 권한이 추가된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 쓰기 권한을 한꺼번에 이제 추가를 해봅시다. 자, 요번에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요것도 좀 반대로 되긴 했는데 자, 여기에 얘가 추가됐죠. 내가 추가되면서 5월로 추가됐으니까 하나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추가됐고 우리는 표현할 때 이진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 대입되는 거는 어, 11이 대입이 되겠죠. 10진수로. 근데 우리는 볼 때는 그냥 이진수로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자, 1010이 됩니다. 0011이 됩니다. 다음은 자,
이번에는 실행 권한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0, 1, 1, 1 이렇게죠. 맞죠? 그러니까 1, 2, 4 4니까 7이겠죠. 다 합해서 7이라는 값을 한꺼번에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실행 권한 추가. 한꺼번에 주는 권한이 또 있겠죠. 요거는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지만 한꺼번에 요 권한을 주면 또 그, 읽고 쓰고 실행까지 하는 권한들을 다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5월 연산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PT에 보시면 자, 비트 연산에서 5월 논리 함 연산은 특정 비트의 정보를 1로 변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이 추가될 때마다 어떠한 퍼미션이 추가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트 단위 연산에서 그 값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퍼미션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연산들은 요 지금 AND 연산으로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추가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5월로 연산까지 들어왔으면 읽고 쓰고 실행하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권한이 실행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execute permission이라는 거를 현재 권한에서 execute permission end로 했을 때 체크 execute 했을 때 실행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죠. 뭐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읽기 권한이 있는지 리드 퍼미션에 대해서 엔드 연산을 하면 이게 끝에 1이니까 서로 11이니까 0001이 결과가 나오겠죠. 맞죠? 그다음에 쓰기 권한은 0010의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원하는 대로 결과 나왔고, 그다음에 실행 권한이 사실은 아까 요거를 약간 밑으로 내리면 조금 이제 정렬되는 느낌으로 코딩이 좀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읽기 권한 또 한번 확인해봤고, 쓰기 권한 또 확인해봤고, 실행 권한 또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퀴즈를 주면, 우리가 비트 단위 연산에서 난연산자는 아직 안 했죠. 여기는 난연산자가 엑소올 연산자니까 난연산자는 물길 연산자인데 여기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권한을 해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권한을 해제하는 방법은 음, 확인하는 방법의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봐봐요. 여기가 000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를 1110으로 바꾸시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0, 110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읽기 권한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AND 연산으로 읽기 권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니까 우선 좀 줄일게요. 줄여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읽기 권한부터 한번 줄여 없애보겠습니다. 우리 PT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자, 체크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유저 퍼미션을 이제 그대로 넣어줘야겠죠. 유저 퍼미션에 답 넣어주고 유저 퍼미션에 리드 퍼미션을 AND로 하게 되면 어, AND로 하게 되면 현재의 퍼미션 예,
현재의 퍼미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한 변경 후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하시면 마지막에 자, 변환 변경 후 0, 1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0001이라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요거에 리드 퍼미션이 어떻게 되죠? 리드 퍼미션? 네, 0001이잖아요. 0001이니까 얘 결과값은 어떻게 되죠? 0001이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읽기 권한 읽기 권한만 가지는 형태가 돼 버렸어요. 유저 퍼미션이. 맞죠? 유저 퍼미션이 읽기 권한만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난연산자로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 리드 퍼미션이 0001인데 0001인데 요거를 낮 연산으로 하게 되면 캐스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1110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엔드 연산을 해버리면 권한을 뺏는 연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1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어, 읽기 권한 삭제 후라고 하고요. 요번에는 자, 쓰기 권한을 읽기 권한 삭제. 그다음에 쓰기 권한 삭제라고 하겠습니다. 삭제. 그럼 요번에는 1001에 쓰기 권한이 어떻게 되죠? 쓰기 권한이 라이트 퍼미션이죠. 라이트 퍼미션이고 라이트 퍼미션을 봤더니 0010이에요. 자, 0010인데 얘를 반전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죠? 1, 0, 1, 1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쓰기, 쓰기 삭제 후.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쓰기 삭제해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재 실행 권한만 있는 상태가 됐죠. 실행 권한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걸 완성해 보려면 자, 요번에는 write permission이 아니라 execute permission까지 그냥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execute permission은 결국은 0, 1, 0, 0인데 얘를 반전을 시키니까 1, 0, 1, 1이겠죠. 그리고 실행 맞나요? 예, 실행 권한이네요. 실행 권한 삭제하고 실행 권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단축키가 다른 쪽에 뺏겼는가 봐요. 어쨌든 마지막에는 실행 권한 실행 삭제 후 다 000이죠. 그래서 이거 뭐 권한이라고 하나 넣겠습니다. 실행 권한 삭제 후 요렇게 변경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 PT에는 요거를 반전하는 연산은 없긴 한데요. 이 반전하는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다시 권한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권한을 놓고 그다음에 라이트 하는 권한을 놓고 execute 하는 권한을 놓고 그다음에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확인하는 거는 엔드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권한을 삭제하는 거는
그 권한에 대해서 반전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엔드 연산을 해버리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넘어가시고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비트 단위 연산에서 XOR 연산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두 비트 연산의 각 비트 값이 0을 반환하고 다른 1을 반환한다. 입력피 연산자의 정보를 임의로 반환하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암호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암호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되고요. 어떤 거냐면 내가 포토샵에서 막 지웠어. 막 지우다가 다시 언두하면 다시 살아나죠. 그런 연산에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연산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그램에서 XOR 연산을 많이 쓰기도 하고 여기저기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전공했을 때 이런 연산들을 비트 단위 연산들을 어, 뭐 XOR을 그냥 타켓으로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XOR 암호 알고리즘, XOR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XOR 연산을 쓰지는 않았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XOR 연산은 아주 간단한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좀 썼던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두 피 연산자의 각 비트 값이 같으면 0을 반환하고 다르면 1을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21이잖아요. 21이고 1, 2, 4니까 어, 예. EC라고 돼 있네요. 여기까지 돼 있구나. 아, 예. EC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돼 있고요. 여기도 돼 있네요. 1, 2, 4, 8, 16, 32. 32란 말이죠. 그럼 이 C가 16 곱하기 2 했을 요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21에 이 C만큼 요레트합니다. 비트 단위 연산을 했을 때. 그래서 1, 0 했을 때 얘는 서로 다르니까 1이잖아요. 맞죠? 1이고 얘는 서로 같으니까 어, 서로 같으니까 0입니다. 얘는 서로 같으니까 0이에요. 얘가 서로 다르니까 1이죠. 얘 서로 다르니까 1이죠. 얘 서로 다르니까 1입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4, 8, 16, 3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2 플러스 16 플러스 8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그러면 볼까요? 48에 28, 16, 56에 57이네요. 그래서 얘가 16진수 39는 16진수 39는 10진수로 몇이 되는지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57이 맞아요. 예, 결국 57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계산기를 지금 두들겨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으로 계산한 것과 실제로 계산이 된 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좀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XOR을 하게 되면요.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요거를 다시 XOR을 해봅시다. 요 결과에다가. 그래서 1, 0, 1, 1, 0, 0 했을 때 1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1이고 1이고 0입니다. 결과가 10101, 10101 맞죠? 첫 번째. 원래 피연산자 수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1, 2, 4, 8, 16이니까 얘는 21이죠. 얘도 21이죠. 21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엑소올 연산은 요거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구현해 보시죠. 예. 자, 내용은
요렇습니다. XOR 엔크립션 데모라고 내용을 잡고 있고요. 코딩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사실은 코딩을 많이 해봐야지 이제 프로그램 실력들이 많이 늘거든요. 지금 기초 문법에서 우리가 코딩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해봅시다. 그래서 Public Class XOR Encryption Demo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public state void main을 하나 놓고 여기다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패스워드하고요, 인크립션 패스워드하고 그다음에 키라는 것에 대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본 비밀번호가 1, 2, 3, 4, 5야. 그리고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간단합니다. 자, 암호전 비밀번호, 그다음에 암호 비밀번호. 그래서 오리지널 1, 2, 3, 4, 5, 6에다가 키를 XOR 연산해가지고 인크립션 패스워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예. 결과가 오리지널 비밀번호는 1, 2, 3, 4, 5, 6인데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4, 3, 8, 6, 2, 0, 1이라고 합니다. 맞죠? 4, 3, 8, 6, 2, 9,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값은 바꾸는 거에 따라서 틀려져요. 예, 키 값이 바뀌어지면 바뀐 대로 얘의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키 값은 공유되었다고 보고 이 암호화된 번호를 서버에 이제 전송을 해요.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는 이 키값을 갖고 있겠죠. 이 키값을. 이 키값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엑소올 연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1, 2, 3, 4, 5, 6이고 1, 2, 3, 4, 5, 6이죠. 암호화된 번호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 키값이 엑소올 연산에서는 이 키값이 서로 공유되는 시점을 서로 맞춰요. 자,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내가 클라이언트고 상대방이 이제 서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 키값과 내가 암호화돼서 만들어지는 키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같게 맨날 매번 요 키값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 키값이 어떻게 돼요? 이 키값이 노출된다면 이 암호 알고리즘은 음, 무산이 되는 거죠. 이미 해킹의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값을 뭐 서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일정 시간에는 이 키값을 쓰고 일정 시간에 이 키값을 쓰자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은행 사용할 때그 카드에 그런 키값들을 입력하게끔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바뀔 때마다 그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이제 시간적인 변경이 크죠. 그래서 시간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서로 표준 시간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시간과 그리고 어떠한 값을 더 연산을 해가지고 키값을 만들어내고 그 키값에 의해서 오리지널 패스워드에 인크립션 하거나 안 그러면 디크립션 해가지고 서로 암호화하고 복구하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엑셀 알고리즘의 암호 알고리즘은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 일본 비틀 단위 연산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수에 값을 대입하고 계산하고 논리 연산 확인하고 결과 확인하고 이렇게 코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시프트 연산을 나왔는데요. 요거는 정수에 들어있는 모든 비트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연산이다. 정수 내의 모든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2를 곱하는 것과 같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아니죠. 이제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2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말이 좀 잘못됐는데 왼쪽으로 가면 2를 곱하는 것과 맞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2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시. 네. 요거는 나누는 예. 오른쪽이 정수의 모든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OX00089039를 오른쪽으로 3번 시프트 했으니까 2의 3승만큼 예,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시프트가 지금 3개죠. 이렇게 되면 부호 비트가 요거까지 끌려가면서 얘는 끌려가면서 이 앞에 1을 채워버리는데 얘는 그냥 0으로 채워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2의 3승만큼 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예시 코드를 좀 보면요. 뭐 이렇게 돼 있죠. Shift 오퍼레이터 데모라고 해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예제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차근차근 요 예제들 다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hift 오퍼레이션 데모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public state void main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오리지널 밸류를 초기 값을 자, 초기 값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우리 책에 뭐 나와 있는 만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산도 똑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밸류를 Shift 3 하면 오른쪽으로 Shift 3 하면 그리고 왼쪽에 Shift 3 하면 3하면 오른쪽에 Shift 3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10진수로도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16진수로도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봅시다. 연산 결과가 얘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면서 마이너스 268449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의 결과를 보세요.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2의 3승만큼 나누기니까 실제로 얘가 10진수로 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10진수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10진수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오리지널을 프린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초기 값 해서 오리지널 밸류를 어떻게 10진수 %d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예. 마이너스 2, 4, 6, 8, 10입니다. 그러니까 32비트의 마지막 이게 보니까 여기 봅시다. PT에 보시면 음, 자, 이 값이 요 부호 비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진수 값이 해보자면 얘가 부호 비트거든요. 부호 비트를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자리수가 2, 4, 6, 8, 10.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2, 4,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네, 21억. 자시요. 만이고, 10만이고, 100만, 1000만, 억. 21억이네요. 마이너스 21억 4,748만 3,591이라고 합니다. 얘를 시프트로 요만큼 연산을 해보면 2의 3승만큼 가죠. 2의 3승만큼. 2의 3승만큼 나누기를 하니까 8을 나누는 거죠. 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8을 하면 제가 컴퓨터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과가 대충 예, 비슷합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컴퓨터에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어, 이렇게 나왔어요. 48인데 48.875니까요. 얘가 실제로 이제 업캐스 조금 이제 올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2, 4, 6, 8, 7 봅시다. 2, 4, 6, 8, 7 맞죠? 예, 맞습니다. 7자리 수. 그래서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아니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예. 이렇게 됩니다. 7자리 수고요. 2, 4, 6, 8, 10. 10개고 2, 4, 6, 8, 예, 9자리 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결과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지금 현재 이 연산에 나누기 2의 3승이니까 8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호 비트는 따라가요. 부호 비트는. 그리고 얘는 요거에 나누기 8이긴 한데 어, 부호 비트를 없애면서 가거든요. 없애면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트 단위 연산을 해보면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얘와 얘의 차이점은 보호 비트를 가져가느냐, 보호 비트를 가져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PT 내에서 이렇게 보호 비트를 안 가져가고 여기가 지금 좀 더 0으로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이 값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진수로 혹은 십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약간 차이가 있게 나옵니다. 요 D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얘는 보니까 이제 시프트 왼쪽 연산을 하면 사실상 이 연산에 비트 단위 연산에 어 2의 2의 3승만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PT를 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얘가 어 왼쪽으로 셈만큼 옮기면서 요 정도 수라면 상관없는데 이 지금 부호 비트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32비트의 값들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요. 16진수가. 사실상 요거에 곱하기 8의 연산의 결과가 나오진 않고요. 부호 비트가 사라지면서 요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은 우아한 값이 나오겠죠. 465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좀 그림을 이해해야 하는데 사실상 왼쪽 시프트와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와 그다음에 곱하기를 한다고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결과에 무조건 연연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으니까 요거를 결과를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짝쿵 바꾸시면 한 사이에 시프트 3 하면 48에 32니까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 예, 3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수들은 잘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음의 부호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큰 값들은 오버플로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 PT에서도 그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렇게까지 고민할 만큼의 비트 단위 연산을 잘 하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시프트 연산 4에 왼쪽 3, 세 번 가는 연산은 결국 뭐예요? 4에 4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결국은 4 곱하기 8이 되더라. 뭐,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시프트 연산에 대한 시프트 연산, 비트 단위의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뭐 부어 있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 부어 없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 그 다음에 왼쪽 시프트 연산, 뭐 이런 것들의 결과를 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요런 이제 사칙 연산자나 단항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나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뭐가 계산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계산이 뭐 늦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 있고 그거에 따라 어, 연산의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연산의 결과가 틀려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이 연산의 결과가 틀리게 나오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피지컬적인 오류라고 안 하고 논리적인 오류, 음, 로컬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의 순서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요거는 사실상 이렇게 중갈로, 대갈로를 이제 싸면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주는 것들이 어, 순차적으로 어드월스트가 된다고 하면 굳이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굳이 요 가로를 안 싸면서 뭐 여러 가지 연산을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오류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가로를 가집시다. 가로를 가지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만들어냅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의 요 사칙 연산자는 곱하기 나누기 모두가 먼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늦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위 연산자, 진감 연산자 이런 애들이 다 어, 나중에 연산되는 연산 애들입니다. 후위형 진감 연산자.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제일 빨리 연산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 A라는 곳에 값을 대입하고 싶을 때 먼저 가로 열고 1 플러스 2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얘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얘가 2순위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이 연산의 결과가 꼬이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코딩할 때 특히 계산을 할 때는 이 계산 순위를 가로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때 구분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능숙능란하게 머릿속에서 다 깨고 있기 전까지는 요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요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서 자, 연산적 우선순위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봤더니 A는 20, B는 10, C는 0, D 20, E 40, F 30입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은 true고요.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D 했을 때 연산적 우선순위는 얘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BD가 뭐예요? 10과 20이니까 얘는 10과 20이니까 200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a니까 220이 되겠네요. 결과값은 220. 요 정도 이제 계산하는 거는 쉽죠. 그다음에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두면 그렇게 헷갈려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순위를 더 버렸습니다. a 플러스 b 해가지고. 그럼 a 플러스 b가 뭐예요? 30이죠. 30 곱하기 d니까 d가 200이니까 결국은 결과는 600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엔드와 그다음에 5월 연산자의 예제에서 엔드 연산자가 5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가 먼저 우선순위가 높겠네요. 그러면 펄스니까 얘는 펄스고 5월 컨디션은 true니까 결과는 true가 나오겠네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하려고 한다면 얘를 가로로 싸버리세요. 요거 헷갈리잖아요. 다 헷갈리는 문제잖아요. 요거는 내가 우선순위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개발 잘해. 우선순위 다 깨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로를 싸세요. 먼저 계산해야 할 것들은. 여기서도 비트 연산자의 예제에서 AND 연산자와 NOT 연산자 사용은 NOT은 AND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그러니까 얘가 이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거죠. 아, 여기 NOT 연산자가 아니죠. XOR 연산자죠. 그러면 E와 F, E가 어디 있죠? E가 F만큼 AND 연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거 비트 단위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쫙 연산을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AND 연산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나중에 XOR 연산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요거는 한번 이렇게 먼저 코딩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좀 휴식을 취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